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미주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37명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단행했습니다. 사형을 찬성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를 표하는 조 바이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내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23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살인이나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입니다. 다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등 사형수 3명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인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39명을 사면하고 약 1,500명을 감형하는 조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례로는 미국에서 이뤄진 사면, 감형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는 이달 1일에는 여러 차례 공언했던 입장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IRS가 1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최대 1,400달러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말까지 계좌이체나 우편으로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IRS는 약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1,400불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2021년 세금 보고에서 회복 환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영불로 기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말까지 계좌이체나 우편 수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개인당 1,400불입니다. IRS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직 2021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5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제출하고 공제를 신청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3차례 지급된 경기 부양금은 총 8,140억 달러에 달하며 케어스법, 세출법,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에 따르면 젯바운드는 체중 감량을 도와 일부 환자의 수면 무호흡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수아 기자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젯바운드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지난 21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가 제조한 젯바운드를 비만 성인 및 중도증, 중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약물은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막히면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FDA에 따르면 젯바운드는 체중 감량을 도와 일부의 환자의 수면 무호흡증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52주 동안 비만과 중도증에서 중증 OSA를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2개의 연구에서 젯바운드를 복용한 참가자는 위약을 복용한 참가자보다 얕은 호흡이나 호흡이 잠시 멈추는 에피소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젯바운드의 승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ASM은 성명을 통해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턱과 상기도 구조 등 다른 원인이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젯바운드 사용자는 지속적인 체중 감량이 수면 무호흡증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DA 승인은 비만과 당뇨 치료를 넘어 체중 감량 약물과 새로운 활용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 이 약물이 중독 치료나 일부 암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젯바운드는 2023년 11월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호화 선물을 받은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향응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연방 상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마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토마스 대법관의 향응수수 의혹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당시 프로퍼블리카는 연속 보도를 통해 토마스 대법관이 크로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와 호화 리조트, 스포츠 경기의 VIP 관람석 등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련의 보도로 대법관들의 도덕성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번 법사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토마스 대법관이 받은 선물의 숫자, 가치, 사치스러움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토마스 대법관이 2004년 에이브래함 링컨 흉상 등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이후 판사들의 선물 수수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의 부인인 지니 토머스가 2020년 대선 불복 운동에 가담했다며 이에 따라 토마스 대법관은 이듬해 1월 발생한 의회 폭동 등 관련 사건과 이해 충돌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군이 아군 전투기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모두 구조됐으나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해에 배치된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응하던 중 아군 전투기를 오인해 격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F-18 전투기가 홍해 상공에서 아군의 실수로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해당 전투기가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서 이륙한 직후 같은 항모 전단에 속한 유도미사일 순항함 게티스버그호의 발사 실수로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했으며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티스버그호가 어떤 무기로 전투를 격추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는 게티스버그호가 대공미사일 수직 발사관 100개 이상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항모 전단 소속 함정들이 레이더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게티스버그호가 F-18 전투기를 적기나 미사일로 착각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 순항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요격되는 상황이 있었으며 요격 담당자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사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고는 미군이 예멘 수도 사나에 공습을 감행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F-18 전투기 등을 동원해 사나의 반군 지휘 통제 시설과 미사일 보관 시설을 정밀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은 이에 대응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으나 모두 홍해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미 해군 F-18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 대변인은 자신들의 방송 알마시라 TV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순항미사일 8기와
드론 17대를 동원해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와 구축함들을 공격했다며 이 과정에서 F-18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작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가자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때까지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 약 100척을 무차별 공격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선박들로 알려졌습니다. 홍해라는 핵심 교역로가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영국 등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예멘 반군의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고 탈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2일 비트코인 랠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 즉 양자 컴퓨터로 인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한 윌로우 칩 기반 양자 컴퓨터가 10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큐비트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오류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고 탈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양자 컴퓨터 해킹이 현실화될 경우 가상화폐와 금융시장에 3조 달러가량 손실과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추세로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의 요인으로 가격 상승에 한때 10만 8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 발생 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먼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해킹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만 비트코인은 특히 해킹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자 컴퓨터 해킹이 발생될 경우 이는 단지 일부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채굴된 비트코인, 특히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를 통한 암호 해독이 현실화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구글은 가상화폐 시스템의 RSA 암호를 해독하려면 약 4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며 이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업계는 암호화 기술 발전으로 방어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은 17일 한때 10만 8천 달러를 돌파했으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폭 축소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조정을 받으며 9만 3,655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한국에서 62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가 한미 공조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입자 90명을 대상으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지난 20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최모 씨와 남모 씨 부부는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을 챙긴 후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미국 당국의 공조 수사 끝에 이들은 검거됐습니다. 한국경찰청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대전 일대에서 깡통 전세 사기를 벌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깡통 전세란 건물의 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실제 건물 가치보다 많아 건물의 잔존 가치가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세 계약 희망자들에게 마치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도주해 애틀란타와 시애틀 지역에서 은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경찰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기구 ICPO 인터폴에 이들 부부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찰은 미 국토안보수사국, 외교보안국, 세관 국경보호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수배 요청에 따라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는 부부의 J1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올해 7월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미국 집행 퇴거 운영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잠복 끝에 두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근처 갓길 주차에 제한을 둡니다. 제한 조치는 90번과 294번 고속도로 사이의 교차로에도 적용됩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운전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됩니다. 운전자 안전법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항 동쪽 입구 반경 1.5마일 이내의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세워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제한 조치는 90번과 294번 고속도로 사이의 교차로에도 적용됩니다. 돈 하몬 일리노이주 상원 원내대표는 오헤어 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라면서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 승객,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 관계자는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항 주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블루밍턴과 피오리아 지역의 자동차 딜러십이 $2천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주 검찰총장 측은 리더 오토모티브 그룹과 오토 캐나다가 소비자를 속여 차를 판매한 혐의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이 딜러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웹사이트의 리뷰를 거짓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에게 자동차가 캐나다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감추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오리아와 블루밍턴 지역의 딜러십 명단에는 블루밍턴 노말 오토몰과 오토하우스 모토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